인생에서 딱 한 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을 만큼 강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조선의 왕세자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갖기 위해 그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진 사내입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친형 양녕대군이죠.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사랑한 여인 어리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고 심지어 왕실 종친의 첩이었으니까요. 왕세자가 남의 여자를 궁궐로 보란듯이 납치해오고 아버지 태종 앞에서 아버지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대들었던 이 기가 막힌 사건.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위험했던 스캔들, 그 은밀한 속사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의 전설 88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복잡한 지하철 안이나 혹은 흔들리는 버스 속은 아니신가요? 30대에서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미인 4인방 중 한 명인 어리라는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두 부자, 태종 이방원과 양녕대군 사이에서 폭풍 속 회오리의 핵이 되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왜 그토록 그녀에게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어리는 정말 세자를 유혹한 유물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쏠쏠한 이야기를 가이드 삼아 500년 전 조선의 궁궐 담장을 함께 넘어가 보시죠.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양녕대군과 어리라는 여인은 운명적인 첫 만남이 치명적인 유혹하는 이야기는 태종 17년의 어느 날로 시작됩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공부보다는 사냥과 풍류를 즐기던 자유분방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던 중 전직관리 곽선의 집을 지나다 운명처럼 어리를 보게 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어리는 자태가 요염하고 고와서 한 번 본 이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양녕대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양녕대군은 머릿속이 하얘졌고 오직 그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류 풍류객인 야영대군은 어리에 대하여 이미 뒷조사를 해봤지요. 웬걸 어리는 이미 곽선의 첩으로 살고 있던 유부녀졌어요. 보통의 남제라면 거기서 멈췄겠지만 양녕대군은 세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군사를 보내 그녀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길거리 사람들은 세자가 말 위에 낯선 여인을 태우고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세자가 유부녀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습니다. 양녕대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 했을까요? 궁궐 골방에서의 은밀한 밀회, 그라고나 할까요? 궁으로 입성한 어리, 양녕대군은 그녀를 세자궁 깊숙한 비밀의 방에 숨겨두고요. 겉으로는 경연에 참석해 공부하는 척했지만 사실 양녕대군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거든요. 그는 밤마다 어리의 방을 찾아가 밀회를 즐겼답니다. 어리는 양녕대군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숨막히고 답답한 궁궐 생활의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양녕대군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궁궐 내고의 보석과 비단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신하들이 세자저하, 자중자애하셔야 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릴 때마다 양녕대군은 오히려 보란듯이 어리와 술판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왕실의 품격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쏠쏠하고도 대담한 동거는 궁궐 나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마침내 금기된 그분의 귀에 들어가는 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피해군주이자 양녕대군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당장 궁궐에는 시퍼런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종과의 정면 충돌, 어전에서의 폭탄 선언,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태종은 즉시 어리를 궁 밖으로 쫓아내고 아들 양녕대군을 불러 호되게 질책합니다. 어찌 세자라는 놈이 인륜을 저버리고 남의 여자를 취하느냐?
는 호통에 보통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신들이 모두 지켜보는 어전 회의에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즐기시면서 왜 저는 제가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여인도 가질 수 없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면 로맨스고 제가 하면 불륜이란 말씀이십니까? 이 발언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하극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태종은 아들의 도발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세자가 자신의 부정부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왕인 아버지의 사생활까지 끌어들인 셈이죠. 양녕대군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자신의 왕관을 떨어뜨릴 비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는 세자, 그리고 아이의 탄생. 결국 어린은 쫓겨나 양녕은 가택연금 수준의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국경도 궁궐 담장도 넘는 법입니다. 양녕대군은 야밤에 세자의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남루한 평민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병들의 눈을 피해 궁궐 담장을 넘었어요. 어리가 숨어 지내던 집까지 수십 리길을 단 한 번에 달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웃었고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밀회 끝에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맙니다. 쇠자의 아이가 궁 밖에서 태어났다는 소문은 다시 한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녕대군은 그 아이를 보며 왕위 따위는 없어도 이 아이와 어리만 있으면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세자. 하지만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무겁고 화려한 꺾인 왕관, 그리고 어리의 비극적인 최후. 태종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런 망나니 세자에게 왕위를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태종 18년 양녕대군은 마침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어 유백기를 오릅니다. 그 자리는 동생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대왕에게 돌아가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어리에게 닥쳤습니다. 세자를 망친 요물, 나라를 어지럽힌 계집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양녕대군이 유배지로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어리는 끊임없는 압박과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양녕대군이 유배지에서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했지만 가시돋친 장미 같았던 어리의 일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양녕대군과 어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 하나를 위해 천하를 포기했던 남자의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한낱 철부지의 방탕함이었을까요? 비록 두 사람의 끝은 비극적이었지만 이들의 소동 덕분에 우리 역사에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한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고단했던 오늘의 걱정들도 어쩌면 훗날에는 이 이야기처럼 한 조각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이 모두를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면서 좋아요와 댓글로 응답해 주시면 많은 응원과 용기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깊고 평안히 쉬시는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전설 88은 내일도 더 알차고 쏠쏠한 전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